이번 세션에서는 마케터 분들께서 자주 물으시는 질문을 통해서 크립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질문들을 다루기에 앞서서 정말 유용한 기능인데 생각보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놀랐던 질문 하나를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크리테오 대시보드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브라우저에서 지원되는 번역 기능을 활용하고 계시던데 저희 크리테오 대시보드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포함하여서 총 9가지 언어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변경 방법은 가장 먼저 메인 화면 좌측 하단에 위치한 아이콘이나 이름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개인 설정 페이지가 뜨는데 영어로 설정되어 있는 랭귀지를 누르시고 스크롤을 내려서 한국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언어가 바로 한국어로 바뀌고요. 크리테오 대시보드의 모든 영역을 한국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크리테오 대시보드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테오에서도 연령 타겟팅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요. 답을 드리자면 연령 타겟팅은 지원되지 않지만 아래 유형의 행동 오디언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에서 제공하는 커스텀 오디언스 중 하나인 행동 오디언스에는 생애 이벤트라는 오디언스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유저들의 반복적이면서 장기적인 행동에 기반해서 추정되고 그룹화된 연령대의 그룹인 예비, 젊은 부모, 구직자, 학생 등의 그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대에서 20대 중반을 타겟팅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학생을, 4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을 타겟팅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은퇴 계획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크리테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모그래픽 타겟팅 옵션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자면 성별과 지출 습관 이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별의 경우에는 유저별로 평소 관심을 보이는 상품의 특성에 기반하여 분류되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평소 남성 의류, 면도기 등 남성 관련 상품을 자주 열람하거나 구매하는 유저. 여성의 경우에는 평소 여성 의류, 화장품 등 여성 관련 상품을 자주 열람하거나 구매하는 유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출 습관의 경우 유저별로 평소 구매하는 상품들의 가격대, 금액에 기반하여서 분류되고요. 만약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시는 광고주시라면 지출 습관이 높거나 대단히 높은 유저를 집중적으로 타겟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태그를 설치하지 않고 크리테오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안 그래도 최근에 관련 문의를 주시는 광고주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태그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적화와 성과 집계가 어렵기 때문에 비권장 사항이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월 최소 집행 금액 1,000만 원 이상 집행을 필요로 하고요. 제한 사항으로는 유저 식별, 데이터 집계, 그리고 학습에 필요한 태그가 없기 때문에 광고 노출과 클릭을 제외한 성과는 집계하실 수 없고 데이터 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전환, 매출 최적화 계열의 엔진을 활용하실 수 없고 클릭 최적화 엔진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 유저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리타게팅, 프로스펙팅 오디언스 활용이 불가능하고요. 입마켓, 행동, 고객 목록, 그리고 광범위 오디언스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가능한 환경이라면 최종적으로는 태그를 설치하셔서 하시는 것이 저희 크리토의 권장사항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신규 오디언스 생성 후에 언제부터 활용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신규 오디언스를 생성하고 이제 캠페인을 라이브 했는데 광고가 노출되지 않아서 의문이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을 드리자면 생성하신 오디언스의 유형에 따라 모수를 계산하는 오디언스 컴퓨팅이란 작업을 필요로 하는데요. 오디언스 컴퓨팅은 하루 2차례 이루어지고요. 소요되는 시간과 조건은 오디언스별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스펙팅, 입마켓, 행동, 이벤트, 그리고 고객 리스트 오디언스는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가 소요되고요. 루컬라이크 오디언스는 약 48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이러한 오디언스들의 컴퓨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활성화된 캠페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활성화된 캠페인이란 것은 라이브 중이거나 5일 이내 라이브 되는 것으로 예약되어 있는 캠페인, 라이브 예약 일자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캠페인, 7일 이내 수정 이력이 있는 캠페인, 또는 라이브 중 일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일시 중단된 캠페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들과 다르게 리타이팅 오디언스와 광범위 오디언스는 별도의 컴퓨팅 없이 즉시 활용 가능한 오디언스라 정리하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크리테오 엔진 종류가 너무 많은데 어떤 걸 활용해야 되는지 많이들 문의 주시는데요. 크리테오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 목표에 따라 다양한 엔진을 제공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엔진만 해도 11개가 되다 보니 어떤 걸 활용해야 할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기존 광고주의 경우에는 계정별 컨디션이 다르다 보니 담당 AS분을 통해서 제안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신규로 캠페인을 런칭하는 광고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존 또는 신규 유저의 방문 증대가 목적이신 경우 맥스 CPC 비딩의 비지토 엔진 또는 설정 예산에 기반하여서 방문 효율을 증대시키는 BDO라는 방문 예산 최적화 엔진을 권장드립니다. 또 기존 또는 신규 유저의 전환 증대가 목적이신 경우라면 타겟 CPO를 바탕으로 최적화되는 ACO라는 적응형 전환 최적화 엔진을 권장드리고 해당 엔진 같은 경우는 최적화가 되지 않은 신규 광고 세트에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한 엔진이라 더욱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UV가 적은 중소형 광고주도 크리테오를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당연히 집행하실 수 있고 SMB 광고주에게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오디언스 캠페인을 집행하시는 것을 가장 권장드립니다. 하이브리드 오디언스 캠페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하나의 광고 세트에서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을 동시에 타겟팅하면서 전환에 최적화된 적응형 전환 최적화 엔진을 활용해서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리타겟팅 캠페인이랑 신규 타겟 캠페인을 같이 집행했던 거랑 어떤 것이 다르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리타겟팅 캠페인과 신규 타겟을 같이 집행하는 부분은 온사이트 방문자가 충분한 중대형 광고주께서 유저 퍼널별로 각각 다른 KPI로 최적화하고 싶으실 때 적합한 반면에 하이브리드 오디언스는 온사이트 방문자가 워낙 적어서 신규 유저 유입이 필수인 SMB 광고주나 신생 광고주께서 예산은 제한적이지만 전환 극대화를 목표로 기존과 신규 유저를 모두 타겟팅하고 싶으실 때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캠페인 예산 소진이 저조할 때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활용하고 계신 엔진의 입찰 전략에 따라 적절한 액션을 취하실 수 있는데 입찰 전략이 클릭당 비용, 최대 CPC일 경우에는 맥스 CPC 입찰가를 하루 2회 최대 30% 이내에서 상향 조정해 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입찰 전략이 주문당 비용일 경우에는 타겟 CPO를, 판매 비용일 경우에는 타겟 COS를 하루 1회 최대 20% 이내로 상향 조정해 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입찰 전략을 예산으로 변경하신 것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계정별로 상황이 모두 다르다 보니까 담당하고 계신 AS분과 상의하시는 것을 가장 권장드립니다. 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다이나믹 배너에서 할인율 표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할인율 표시는 유저들의 클릭과 구매 전환을 유도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크리에이티브 요소 중 하나인데요. 피드라고 불리는 상품 카탈로그의 할인가에 해당하는 셀 프라이스 항목을 추가해 주시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광고주께서 직접 피드와 태그를 구현하신 독립물 방식의 연동이라면 피드에 sale underscore price라는 컬럼을 추가하신 다음에 상품별 할인 금액을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호스팅사를 통해 연동하셨다면 광고주께서 먼저 호스팅사 어드민 내에 상품별 정가와 할인가를 정상적으로 등록해 주시면 저희 크리테오 측에서 해당 호스팅사 측으로 할인 정보 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피드 업데이트를 요청드리고 그러면 이제 저희 대시보드상에 설정된 스케줄링 일정에 따라서 피드가 새로 고침되면 별도 추가적인 작업 없이도 다이나믹 배너에서 할인 배치와 할인 가격이 자동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다만 상품의 할인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못한 할인율로 분류되어서 할인 표기가 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세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크리티어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존에 운영 중이신 캠페인의 경우에는 담당하고 계신 AS분과 논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만약 불프 기간 동안 신규 세일즈를 극대화하고 싶은 니즈가 있으시다 하는 경우에는 트리테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즈널리티 오디언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시즈널리티 오디언스의 경우는 해당 시즈널리티의 작년 동기간에 구매 전환을 많이 발생시킨 유저들을 그룹화한 오디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 프라이드로 분류된 오디언스는 작년 불프 기간 동안 업종과 무관하게 온라인에서 상품 구매를 활발하게 한 유저들이고요. 이러한 오디언스를 제가 만약에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광고주라고 한다면 이 시즈널 오디언스를 그냥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용품과 관련된 관심사 오디언스하고 아웃도어 애호가로 분류된 행동 오디언스를 함께 조합해서 아웃도어 애호가이면서 스포츠 용품에 관심이 많고 또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상품 구매를 활발하게 한 유저들을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블랙 프라이데이가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오디언스를 활용하셔서 추가적인 매출을 끌어내 보신 것을 적극 권장드리고요. 이후에도 크리스마스, 설날, 신학기 등 시즌별로 활용하실 수 있는 오디언스가 많이 있으니까 추후에 꼭 한번 활용해 보신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